자, 이번 시간에는 FAT 2급이요. 기출문제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49회 이론하고 실기 문제 풀어드렸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나름대로 문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48회 이론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48회를 보시게 되면, 자, 48회요.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이 앞에 내용들 설명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차피 가서 시험 문제 받으시면 똑같이 읽어야 될 거니까 미리 한번 읽어두시면 뭐 놓치거나 그런 거 없으실 테니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관한 재무회계 목적이네요.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1번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어저께 제가 48회 했나요? 49회 했나요? 근데 이거 문제가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세 번째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하는데 유용한 정보한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맞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업무 배치에 필요한 유용성 정보 제공한다. 이런 거 없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직원들에 관한 다음 회계 처리 중 얘도 옳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결혼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축의금, 복리수익비를 처리해야 되죠. 맞았고요.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원 수강료 지원, 이것도 얘는 교육 훈련비를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야유회, 복리수익비를 처리하면 되겠네요. 다갑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뭘로 하기로 배웠죠? 우리는 건강보험료인 경우에는 얘도 복리수익비로 처리하기로 배웠어요. 그죠?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얘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래 요소에 대한 결합관계 물어보겠네요. 보니까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한다. 자, 보기들 한번 볼게요. 상품 100만원 외상으로 판매하다 그랬으면은 상품 매출이 되고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고, 그러면 여기 분기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냥 얘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산은 증가하는 것일 거고요.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하면은 상품 매출은 저기 수익 계정이죠. 매출액이 수익 계정이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다음에 종업원 급여 얘는 비용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 1년간 차입해서 보통예금 예입하다 그랬으면은 차변의 얘가 보통예금이 될 것이고요. 그죠? 3번의 같은 경우는 보통 예금 대변에다가는 1년간 차입했다고 그랬으니까 단기 차입금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나온 김에 다 써드릴게요. 답은 3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를 줬다. 종업원 급여는 급여가 발생했으니 비용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으니 자산이 감소한 거다. 얘는 예시당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 2천만원, 그 이자 12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얘는 부채가 감소한 거라서 단기 차입금 차변에 부채 감소하였고,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써야 될 테니까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자 비용이라고 했으니 얘는 비용이 발생했고, 4번 분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와 같은 거래 결합관계는 3번이 거기에 맞는 획일상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자, 재무상태표 기존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래요. 헐, 어떤 거죠? 매출채권, 기부금 얘네요. 그죠? 재무상태표 규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지난번에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여기 성급비용을 했고 비용자 들어갔다고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급비용은 성급금과 비용의 결합된 말이기 때문에 성급 앞에 자 따서 앞에 게 주인이라 그랬죠. 이건 자산 계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니까 건물을 취득했는데요.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유형자산 배울 때 건물의 부대비용 구분할 줄 알면 된다 그랬었죠. 부대비용이 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건물은 1억 원이라고 하고요. 건물 구입할 때 중개수수료, 부대비용 들어가죠. 취득세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물을 구입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물 구입 후는 취득 과정이 아니라 사용 과정이에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얘를 뺀 두 가지만 합치면 1억 원하고 두 개 합치니까 750만 원. 1억 7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과정. 회계의 기본 과정 뭐뭐 있었죠? 세 가지. 제가 요거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랬었죠. 기본 과정은 첫 번째는 기업 실체. 기본 과정에는 여기다 써놓을게요. 첫 번째가 기업 실체. 기업 실체는 저기 뭐라고 썼었어요? 법인이라고 기억하라 그랬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나요? 계속 기업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요 기간별 보고.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과정이에요. 이 기본 과정이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다른 말로 얘를 기본 과정이라고 하지도 않고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돼요. 전제 조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회계 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하는데 근거가 된다. 기말 결산 정리할 때는 올해 거 올해, 내년 거 내년 구분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는 거. 여기 회계연도라 그랬었죠. 그럼 여기 세 개 중에서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기간에 관련된 거 이 하나밖에 없죠. 세 번째 기간별 보고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다음 회계 처리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겠습니까? 물어보겠는데, 지금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 잔액이 25만 원이 있었대요. 4월 12일 날 거래처 파산으로 15만 원을 사용했다면 25만 원 중에서 15만 원 사용하게 되면 얼마 남아 있겠어요? 이렇게 이 정도는 그쵸? 제가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이런 문제, 물론 여러분은 자유겠지만 이런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쭉 훑어보고 다 빨리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거 체크해 놓으라 그랬었죠. 과연 7번까지 여러분이 몇 분 안에 풀 수 있었을까? 가서 한번 다음 달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어저께도 나왔지만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단기 매매증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수수료가 생기면 수수료는 반드시 별도로 기록하라 그랬었고요. 첫 번째 보기에 보시니까 항공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상장법인 타회사 주식이죠. 발행 주식 1000주 액면가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시세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여기 액면가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주당 12,000원에 매입했대요. 총 1,200만 원어치 매입했겠네요. 그죠? 1000주 곱하기 주당 1,200원이면은 1,200만 원이 되는데, 주식 매입할 때 수수료 2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도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1,200만 원만 기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수수료,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수수료라 그랬어요. 관련이 없는 수수료라 그랬어요. 영업과 상관없다 그랬죠?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랍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여기 FAT 2급에서는 지금 법인이 아니라 여러분 다 개인 기업이라 그랬어요. 항공상사의 사장과 과장의 대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김 과장, 우리 아들이 한국대학교에 합격했어.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등록금 500만 원 회사 보통예금에서 인출해가지고 납부해주게. 네. 지금 이거는 사장님이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죠. 이때 쓰는 거 계정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인출금. 차변에 인출금 하면 되겠고, 대변에는 뭐라고 되겠어요? 보통예금 4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요. 10번 문제는 다음 중 유동부채가 나타나는 거래 아닌 것은 찾으래요. 유동부채는 뭐뭐 있었는지 또 그 계정들 암기하고 계시면 별반 어렵지 않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1년 넘는 부채가 뭔가 보니까 1번의 거래처로부터 현금 3천만원 6개월 만기, 얘는 단기죠. 비품 50만원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 얘 여기 미지급금 되죠. 미지급금도 유동부채죠. 상품 70만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7만원, 계약금 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데, 상품 7만원을 70만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7만원을 줬다면 얘는 선급금 나오고 현금 나가겠죠. 부채가 나타나지 않죠. 답은 얘겠네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미지급 비용 임차료 지급하지 않은 거 100만원, 얘도 유동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몰라서 써드릴까? 여기 3번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에 계약금 준 거니까 뭐라고 쓰겠어요? 선급금 여기 7만원 이렇게 준 걸 줄 거고요. 대변에다가는요, 여기 현금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 7만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부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답이 3번이 되는 거랍니다. 11번 문제는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등식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되죠. 그 다음에 자산은 유형자산, 이거 틀렸죠.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나누나요? 자산은 크게 뭐하고 뭐로 구분된다 그랬었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건 본 적이 이런 거는 없었어요. 등식이 성립하지도 않고요. 얘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부채는요.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나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앞에서 회계 원리 때부터 그 계정 과목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그걸 암기하고 있지 않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러겠죠? 체계를 모른다는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봅니다. 12번 문제는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은 영업이익이 얼마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 손익구분을 모르게 된다면 영업이익 물어보는 용어 자체를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여기 매출액에서요. 매출액에서 못 빼요. 매출 원가 빼주면 매출 총이익 나온다 그랬었고요. 여기서 못 빼줘야 되죠. 판관비 빼주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 나오죠. 이게 예전에는 주로 회계 1급에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2급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해당되는 거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니까 우선 여기 매출액 나와 있어요. 매출액 5천만원 돼 있죠. 그럼 매출액 5천만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5천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얼마래요? 3,500만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로 계산돼요? 1,500만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한 거는 지우고요. 매출원가도 했고, 그 다음에 판관비
알아야 되겠죠. 판관비는 동그라미로 파란색으로 할게요. 광고선전비 판관비죠. 복리후생비도 판관비죠. 판관비 비용, 이자 비용은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두 개 합치니까 얼마? 800만 원. 파란색으로 쓸게요. 800만 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왔어요? 그럼 답은 700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 이자 비용은요, 영업 외 비용이고요. 임대료 수익은요, 영업 외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전혀 안 주죠. 이렇게 계정 섞어놓고 요거 구분 아는지, 이 한 문제 갖고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이건 계속 나와요, 이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답은 7번, 700만 원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요, 기계장치와 관련된 거네요. 기계장치와 관련된 건데, 그 2021년 결산 때 감가상각비가 얼마겠네요. 취득 시점은 1월 1일이고요. 취득 원가는 550만원,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50.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예요? 정액법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취득 원가에서 못 빼주라 그랬어요. 잔존 가치를 빼주고, 자, 이 금액을 뭐로 나눠져요? 내용 연수로 나눠지라 그랬죠? 내용 연수로 나누어지게 되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라고 해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금액을 써보게 되면 취득원가는 550, 잔존가치는 50. 그랬으니까 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500만원이 된다는 뜻이고요. 얘를 내용연수 몇 년? 5년으로 나누어주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원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종차 쓰니까 잠깐 쉬었다가 두 문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작하고요. 자, 14번 문제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금 항공상사의 외상매출금 관련 자료인데요. 가에 들어갈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어보네요. 1월 1일 외상매출금 정기월 된 게 100만원 있었고요. 단기 중 외상매출금은 지금 310만원이래요. 근데 차기월 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기월 돼서 외상매출금 받을 게 100만원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단기에 외상매출금 발생한 게 310만원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건 총 410만원이었었죠. 410만원이었는데 얼마를 회수했길래 여기 150만원만 남았을까? 그러면 410만원에서 얼마를 빼면 150만원을 빼게 되면 260만원을 회수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회수한 금액은 260만원이 요 가에 들어갈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요,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건 물어봤는데,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얘는 금액이 사용되는 내용이 크게 되지 않으므로 비용 처리하라는 내용이라 했었죠. 수익적 지출의 용어는 비용 처리하세요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1번에 보시게 되면 사무실 컴퓨터 부품, 컴퓨터 부품은 수익적 지출로 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 고장 수리, 고장난 것도 그렇고 업무용 차량의 타이어 교체도 다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만 4번에 본사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는 금액이 워낙에 커요. 그래서 이 금액 큰 거는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지 말고 건물에 포함시켜서 내용 연수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므로 얘가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그 FAT 2급에 대한 이론 문제 지난 시간에 49회 풀어드렸고요. 이번에는 48회 여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동영상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기 해서
실기도 한번 직접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